새로울 신, 편안할 안, 신안사. 조선 중기 편찬된 진주시의 역사 지리를 담은 진양지에 따르면 이 땅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신안사라는 대가람이었다. 현재 진주시 신안동의 동명은 신안사 사찰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진주성 대첩 그리고 승병들의 숨은 희생과 신안사 전소 사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대첩을 기억하는가? 망진산 봉수대에 봉화가 올랐다. 외구 3만 대군이 남강을 건너온 것이다. 한양으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선 먼저 교통교역의 요충지였던 진주성을 탈환해야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끌던 왜군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백성을 버리고 제 가족만 데리고 도망쳐버린 당시 진주 목사에 비해 김시민 장군은 백성들과 진주목의 성에 남아 고도의 심리전과 안악들까지 나서서 돌과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눈물겹게 왜구의 침략을 버텨내었다. 진주성 대첩 1차전 겨우 3천의 군사로 3만 왜구를 물리친 진주 백성들. 그때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님 제1계율을 어기고서라도 나라와 묻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분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님들이셨다. 당시 말이 쉬어가던 서진주 평거역사 근처에 위치했던 큰절 신안사의 스님들은 진주성 대첩에 승병으로 참전하여 수행으로 닦인 지혜를 발휘해 장군들에게 승리의 전략을 제시하고 전장에 참여해 목숨을 던져 싸우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신안사는 진주성 대첩 당시 조선 승병과 관군, 의병들의 훈련본부이자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찰이었다 전해진다. 애장을 끌어안고 떠난 논개의 의로운 죽음으로도 널리 알려진 진주성 대첩 2차전에 이르러 밀고 들어온 왜구에 의해 스님들은 죽임을 당하고 도량 전체는 불타 전소되고 말았다. 통일신라를 이은 고려 불상의 양식으로 조성되어 이 도량을 늘 지켜오시던 돌부처님은 좌대어 광배, 기와 전돌들과 함께 그대로 땅속에 파묻혔고 수백 년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아픈 근현대사를 땅속에서 지켜보셨다. 사찰의 땅은 백성들이 터잡고 산이작이 땅이 되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폐사지가 된 것이다. 세상에 다시 나오실 시절인년 선몽 1960년대 후반 어느 날이었다. 평거동 지역의 어르신께서 꿈을 꾸셨다. 돌부처가 나타나 나를 좀 일으켜 주시오. 라는 말을 하는 꿈 똑같은 선몽을 3번이나 꾸게 된 어르신은 이상히 여겼다. 홍수로 땅이 파헤쳐지던 그날 동네의 안위를 염려해 살펴보던 중 땅이 파헤쳐진 채 반쯤 드러나 누워 계신 돌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장정들을 불러 모아 조심히 파보니 돌부처님이 발굴되셨다. 바로 현재 진주용화사 삼성각이 세워진 터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고증으로 조성된 지 천년인 고부림이 밝혀지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질 뻔했던 돌덩이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진주평거동 석조열의 좌상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때는 1972년 2월 12일의 일이었다. 당시 처음 발견한 자와 발굴된 토지 소유자 사이에 소유권 시비로 부처님은 서울대법원까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지만 모든 시비는 순리대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묵묵히 가피를 보이시다. 처음엔 그저 돌덩어리인 줄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은 서서히 이 부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다. 경상남도에서 현재의 삼성각 건물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기 전까진 그저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돌덩이였지만 부처님께 장난으로라도 돌을 던지거나 아들을 낳으려는 미신으로 부처님 코를 긁어가 물을 마시는 등 부처님을 훼손한 사람들은 피를 토하거나 횡액을 당하고 서서히 집안이 망하는 현상을 겪었다. 절땅을 파서 밭을 만들고 근처에 집을 지어 살던 사람들, 절땅에서 나온 전돌이나 기왓장, 그릇 조각 하나라도 욕심으로 집으로 숨겨 가져가면 집안에 환란이 생겼다. 구전되어 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손주를 안고 동네 지에 있는 이를 찾아간 할머니는 예상 밖의 소리를 듣게 된다. 허허 영감님이 그걸 왜 집에 들고 갔대? 절땅을 지나갈 땐 먼지 한 톨도 털어 내놓고 가락했어요. 시은으로 똘똘 뭉친 게 절집 살림은 다 빚이 되는데 그 과부를 다 어찌 감당하려고 갖고 갔소? 영감님한테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하시오. 안 그럼 애 큰일 나요. 집으로 쫓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놈의 영감님이 나중에 돈 될까 싶어 절 기와조각 그릇 조각을 안방장롱에서 쓱 꺼내는 게 아닌가. 썩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마누라 닭달에 모시겨 마지못해 돌려놓으니 거짓말처럼 손주의 병이 낫고 재앙이 가라앉았다는 이야기. 반대로 부처님이 비를 맞으실까봐 볕단을 씌워드리는 순수한 정성, 수박과 쌀 농사지은 수확물을 공양하며 절을 올리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인 사람들은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는 거였다.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공을 들여도 안 되던 생남불공을 올린 이는 기도 올린 지 100일 만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딸만 12인 집안은 아들이 들어섰다.
척척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니 이 부처님께는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기만 하면 결국 서원이 성취되는 무수한 체험들이 일어난다. 자기 눈 앞만 겨우 보고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천년서원을 품으신 돌부처님이 드디어 영험을 보이기 시작하신 것일까? 천년, 진주 시민을 지켜준 돌부처님의 꿈.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부처님을 뵈며 미래세에 우리 슬프고 괴로운 중생들 구제하러 오신다는 미륵 부처님이라 여겨졌고, 언젠가부턴 이 도량을 미륵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간 콜레라가 돌고 태풍이 와 사방이 쓸려나가도 어쩐지 이 부처님이 파묻혀 있던 땅 사방 백리 안은 수월하게 넘어갔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 돌부처님의 보호 덕분이라는 걸 발굴되시고 나서야 뒤늦게 무릎을 쳤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평거동 판문동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부처님을 이 동네를 지켜주시는 큰 어른으로 깊이 믿고 의지했다. 인연 따라 나투다 성주스님.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주최한 그 뜨겁던 여름, 당시의 해인사 고운함에서 법모스님 문화에서 정진 중이던 큰 상좌 비구니 성주스님이 걸망을 지고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성주스님의 얼굴을 마주한 이 땅의 소유전 오보살님은 깜짝 놀라며 스님 어젯밤 제 꿈에 본 그 스님이시네 라고 한다. 사연인즉슨 어젯밤 꿈에 긴 수염이 하얀 노인 나타나 작달막한 키에 비구니 스님 얼굴을 비춰주며 말하길 자네 그 어깨에 짐을 그만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해 동네의 이름 난쪽 집게 보살에게 무슨 꿈이냐 물으니 문서가 나가겠네. 이제 진짜 주인이 오니 고마드리시오 성님이라는 답을 들은 차였던 것이다. 신한사 그리고 미륵당, 용화사로 다시 태어나다. 성주스님은 그 날로부터 이 도량에 머물며 7월 7석 법회를 기점으로 정성스러운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찰명을 용화사로 짓고 도량을 돌보기 시작했다. 용화사는 경전에 미륵 부처님이 미래세에 오셔서 설법을 베푸신다는 용화세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염원을 그대로 담아낸 이름이다. 도량 불사를 서원하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 찾아오는 사람에 비해 법당이 너무나 협소하여 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부딪힐 지경이었다. 법당 밖을 돌아보면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드린 후 다른 절에 가야 한다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진풍경이었다. 하여 성주스님은 과거 불타기 전만큼의 영화는 아닐지라도 이 부처님에 걸맞는 제대로 갖춰진 대웅전을 지어 모셔야겠구나 발언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 세월을 하루같이 추우나 더우나 새벽 4시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불사를 이루게 되었다. 스님이 원을 세우자 마치 정해져 있었던 듯이 시골 논밭에 허허벌판이던 평거동 일대가 진주시 주택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도로 확장 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법당과 선방요사체 불사의 든든한 지원군들이 용화사로 모여들게 된다. 불사 과정에서 일어난 무수한 기적과 신비 경험들은 필설로 다 할 수가 없다. 도량 불사 과정에 불모님들은 다음과 같다. 대웅전. 진주용화사 대웅전 건물은 적당한 외래송과 시멘트가 섞인 단발적인 눈가림으로 얼거버린 조잡한 건물이 아니라 전통을 미래로 이어낸 천년 후를 내다보는 대작 불사였다. 당시 주지 담경 성주스님은 불사를 서원한 그날부터 매일 정성껏 기도를 이어가며 틈틈이 전통언옥과 단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줍잖은 값싼 제안에 속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편 대목장과 의논의 강원도 산파가 한창이던 시절 우리 산하에서 나온 소나무를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다. 대웅전 기둥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금세금세 자라나는 외래송은 세월이 가면 쩍쩍 벌어지지만 강원도의 눈바람을 견뎌 낸 한반도 땅에서 자라난 순수혈통에 우리 육송은 안으로 머금고 다지며 송진을 뿜어내어 건강하고 당당하게 천년을 이어갈 불사의 제목이 됨을 아셨던 것이다. 대웅전은 현재 용화사 대웅전은 시멘트가 아닌 황토로 건축을 위해 못 하나를 치지 않은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춘 조립형으로 해체 보수와 이동이 가능한 한국 전통언옥의 기법을 온전히 따른 매우 귀중한 불교 건축 자산이고, 우리 진주시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전통유산이다. 대웅전 건축은 일평생 우리나라 주요 사찰들의 법당 건립을 도맡았던 분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대목장 기능 보유자 제74호인 이중구 대목장의 마지막 작품이 진주용화사 대웅전이 되었다. 용화사 대웅전은 건장한 30대 성인 남자의 몸에 비유될 만큼 당당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완성됐다. 단청벽화는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 이수자 제48호이자 불화장 제57호이신 이현욱 단청장께서 맡으셨다. 산청 출신으로 문익점 비각 단청하러 오셨던 김한성 선생과 운명적인 만남으로 단청에 입문하신 이후 전국의 주요 건축 작품마다 단청에 참여하신 분이다.
함께 단청하신 이육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이수자 제48호 전승교육사는 현 국립무형유산원과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단청교수로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응용 창작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 중이다. 단청은 멋진 건축을 마무리하는 피부가 이미 고운 여성이 화장을 작업과도 같다. 아무리 건물이 멋지더라도 단청이 조잡해버리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전국의 수많은 단청장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왔다. 게다가 성보문화재인 부처님을 모실 건물이라는 이유로 단청 지원금 나라돈 1억이 나온다는데 대신 지정해준 단청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다. 지정해준 단청장이 해놓은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니올시다였다. 재료를 속이니 10년만 지나면 색이 날아가버려 빛바래고 안 보이는 구석이라고 대충대충 엉성한 그림으로 떼운 흔적들이 보인다. 성주 스님은 고민이 깊었다. 저 지원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받고 불사를 좀 편하게 할 것인가? 안 받고 몇 년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불사가 늦어지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진정성 있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단청에 임하는 진짜 장인에게 맡길 것인가? 결론은 진정성이었다. 이현욱 단청장에게 성주 스님이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은 오래오래 회자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나는 당장 눈앞에 돈만 받아 챙기려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소. 당신도 장인 아니여. 나도 100년 1000년 만년을 내다보고 이 불사를 시작했소. 그러니 돈을 더 달라 하면 내가 다 팔아서라도 화주에 마련해 줄 테니 절대로 재료는 속이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최고급으로 쓸 것. 언젠가는 진실은 과부로 드러나게 되니까 눈속임을 하지 말 것. 당신도 장인으로서 작품을 만들어 볼 것. 단청 작업이 시작되고 어느 날 불단 도색 중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500만 원만 더 주셔야겠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낸 이육 단청장은 성주 스님의 답변을 듣고 그 대장부의 기지를 이렇게 회고한다. 놀랍게도 그래. 500, 1000만 원 줄게요. 대신 스님 입이 쫙 벌어지게 해보소. 라고 하셨어요. 저도 전국에 무수히 많은 사찰들 스님들 접해보고 단청을 하러 다녀봤지만 대다수는 불사금을 깎거나 싼 재료 써서 대충 해놓으려는 자세를 갖고 계세요. 그럼 저희도 고객에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님은 다르셨어요. 성주 스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어른이 한국 불교계에 딱 5분 정도만 더 계신다면 한국 불교계가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불상탱화. 자비와 대원력의 상징이신 관세음지장 보살상 입상은 청원 스님이 맡았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전국 300여 사찰 불상 불화 조성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목조각 위에 비단결 채색을 입힌 하늘하늘 차르르 떨어지는 아름다운 보살의 가사는 스님 작품의 백미다. 용화사의 불사들을 원만히 수행하고 중생들이 필요로 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편안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이 늘 서 계신 보살님들의 모습이다. 지혜와 실천행을 상징하는 문수보현 보살상과 상단신중단 목조각 후불등화는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108호 모가 박찬수 선생의 작품이다. 산청 출신으로 여주와 산청 동의보감촌 유해태 허준 선생 동상과 모가박물관 건립과 한국조각사 전승작업을 하고 계시고 1989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중요한 장인이다. 진주용화사 후불탱화는 본존불이 탄생한 시기인 고려불화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모가 선생은 내 평생 이렇게 무겁고 큰 통나무 위에 탱화를 조각해 본 건 처음입니다. 조각과 비단을 입혀 나무 본연의 색감과 결을 최대한 드러내되 최소로만 채색을 더씹혀 고결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워낙 무거워 옮겨 모시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후불탱화 보시 설판제자 이야기. 벽송거사 부부는 건설업에 몸담고 IMF 등 온갖 고난을 다 넘어오며 쉽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던 중 우연히 절 코앞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매일 용화사 대웅전에 와서 천배를 올려 별명이 천배거사 부부가 된다. 어느 날 아내 되는 보살이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다 잠시 땀을 식히려 앉아 좌선을 하는데 문득 불상들만 계시고 그 뒷 배경은 횡하니 비어있는 상단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마음에 이런 발언이 떠올랐다. 부처님, 저희가 지금 많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후불탱화를 꼭 보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발언과 함께 매일 꾸준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날로부터 건설화도급 계약이 척척 낙점되더니 급기야 겨우 풀칠만 하고 살아오던 삶의 서광이 비치고 천배거사는 드디어 상단 후불탱화를 보시할 만큼 여유자금을 거추게 되었다. 부처님과 약속을 잊지 않고 보시를 행했고 아름다운 탱화의 설판제자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모들과 설판제자들의 기도와 정성, 영적 몰입력이 어우러져 진주용화사 대웅전에 앉아있으면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화신불들로 몸을 낮추시지만 본래 한 법신의 가피를 드러내는 듯
고요히 참선 명상 중이신 불보살님들의 고요한 밝음 속에 함께 들어와 불보살님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 현판. 대웅전 현판은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 선생의 작품을 옮김 작업하였다. 사천학문 용화사 현판의 글씨는 진주 출신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은추호 정명수 선생의 유작이다. 기도와 참선 명상 도량, 진주 용화사 화림선언. 용화사 선언의 이름은 화림선언으로 이 선언에서 정진한 모든 수행자들은 미래 용화세계의 미륵 부처님이 여시는 화림원회상에서 다시 만나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을 함께 합시다 약속하는 뜻으로서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송담정은 큰 스님께서 내려주신 편액이다. 10. 운성스님, 붓닦고시 운동. 성주스님은 문화의 일공스님, 운경스님, 준성스님, 운성스님, 보성스님 총 5명의 상절을 두셨고 번갈아 소임을 보아오던 중 2019년 3월부터 운성스님이 부주지스님으로 소임을 맡았고 2021년 1월 20일 운성스님이 주지스님 소임을 임명받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주스님께서는 이후 모든 일을 물려주시고 회주스님 소임으로 물러나시어 도량의 어른스님으로서 기도 수행의 눈빛으로 든든히 불자들에 오고 감을 살펴주고 계신다. 운성스님은 진주와 서울을 매주 오가며 불교 방송과 대학생 포교, 다양한 명상 참선 법회들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용화사가 있는 진주시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글로벌로 나아갈 명상치유나눔 공동체인 꽃시명상터를 열었다. 지금 여기 한 개인의 깨어남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깨어있는 자비 사회적 명상 참선 실천으로 수행자들의 귀중한 한 마음이 모인 공동체가 혼탁한 시대를 구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은사스님이 이루어 놓으신 외적 불사를 이어 내적 불사에 헌신하고 있다.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불저교육, 몸과 마음의 통합적 치유와 참선 명상 연부를 통한 본래 면목 붓닦고시에 깨어나는 수행, 법회와 강연, 불교 방송, 문화포교,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구호 나눔 봉사로 생활 수행자인 시민보살을 배출하는 학교인 수행아카데미와 꽃시명상터에서 통합명상 그룹 걷기 명상, 이완명상 사별가족, 애도치유 명상 등 심리치료와 예술치료, 명상 참선이 접목된 다양한 수업을 열고 어린이법회, 청년대학생 법회와 미래세대 장학금 나눔 등 인재불사, 소외된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자비나눔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진주용화사를 시작으로 지구별 온 국토가 빈부, 성별, 국경, 종교,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서 부처님 씨앗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치유수행 나눔 공동체를 서원하는 붓닦고시 대중정각 불사는 운성스님이 자신 앞에 다가온 주지소임에 대해 오랜 고뇌 끝에 받아들이며 부처님께 올린 서원의 핵심이다.